안녕하세요 여러분. 책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 여기는 가벼운 책방입니다. 오늘은 저스틴 브루어의 식탐 해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 책은 음식과의 불편한 관계를 되돌아보고 마음 챙김을 통해 식탐과 감정적 섭식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하는 놀라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음식과 나 자신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었는데요. 지금부터 이 책의 핵심 메시지와 실용적인 조언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먼저 간단히 소개해 볼까요? 식탐 해방은 2024년에 출간된 저스틴 브루어의 최신작입니다. 그는 신경과학자이자 정신과 의사로 중독과 습관 연구로 유명하죠. 그의 전작인 The Craving Mind에서 중독의 메커니즘과 마음 챙김의 힘을 다뤘다면 이번 책에서는 특히 감정적 섭식, Emotional Eating과 식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브루어는 우리가 왜 배고프지도 않은 때에 음식을 찾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음식을 찾게 되는 패턴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이면서도 실용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 책의 핵심은 음식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감정적 공허함이나 스트레스를 다루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인데요. 브루어는 신경과학, 불교 심리학, 그리고 25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음식에 끌리는 이유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이 책은 다이어트를 권하는 책이 아니고요. 음식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여정을 우리에게 안내하는 가이드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책의 핵심 메시지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뇌과학적인 방법으로 식탐이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인데요. 브루어는 식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우리의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뇌의 보상 기반 학습 시스템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를 습관 루프라고 하는데요. 바로 식탐을 불러일으키는 트리거, 거기에 동반되는 나만의 행동, 그리고 행동 이후에 따라오는 보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생기면 바로 트리거겠죠? 간식을 먹고, 이것은 행동입니다. 잠시 기분이 나아지는 보상이겠죠?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강화되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계속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마음 챙김을 통해 습관 루프를 끊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레인 기법을 소개하는데요. 바로 Recognize, Accept, Investigate, and Non-Identify 방법입니다. 이는 식탐을 느끼는 순간 이를 판단하지 않고 식탐을 느끼는 자신을 관찰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초콜릿이 먹고 싶을 때 왜 이걸 먹고 싶은 걸까? 어떤 감정이 트리거를 일으킨 것일까? 하고 자신의 트리거를 궁금해하며 탐구하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 식탐이
진정한 배고픔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스트레스나 지루함 같은 감정 때문에 먹고 싶어 하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또한 호기심을 강력한 도구로 제시해요. 예를 들어 간식을 먹고 싶을 때 이걸 먹으면 정말 기분이 나아질까? 라고 자문하며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실제로 그의 연구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한 사람들은 과식이나 감정적 섭식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점은 자기 연민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식탐에 빠졌을 때 스스로를 비판하기만 하면 오히려 습관 루프가 강화된다고 말해요. 그 대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이건 내 뇌가 보상을 찾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죠. 그는 작은 성공을 축하하고 실패 또한 학습 기회로 보는 태도를 가질 것을 권장합니다. 이 접근은 다이어트 문화의 죄책감 중심 사고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책 속의 문장을 잠시 들어보실까요? 학습은 선형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보다는 계단식에 더 가깝다. 때로 방금 일어난 일에서 뭔가를 배우려면 후퇴한 기분이 들겠지만 앞을 향해 도약할 준비를 할 때 돌아보기의 과정은 필수적이다. 통찰력이란 그런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챙김은 경이롭고 이상적이기까지 하지만 매 순간 행동의 결과에 주의를 집중하기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순간을 살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의를 끄는 사람들의 외침,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좋아하는 노래, 처리하지 못한 업무에 대한 생각이 수시로 마음속에 밀려 들어온다. 항상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지 볼 수는 없다. 더불어 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는 듯하다. 아니면 그저 단순하게 주의를 집중할 분위기가 아닐 수도 있다. 마지막 상황은 상당히 자주 일어난다. 한마디로 빌어먹을 것들이다. 이건 너무하잖아, 젠장. 주의 집중 따위는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상황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좋다. 조심스럽게 고수해온 마음 챙김을 이따금 창밖으로 확 던져버리고 싶다면 그래도 괜찮다. 전부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지나간 경험을 돌아보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명확히 식별되진 않지만 어떤 쓸모없는 목소리가 여러분의 기분을 망치고 있다면 이들을 구별할 수 있을 때까지는 쓸모없는 의원의 의원이라고만 불러도 된다. 일반적으로 흔히 나타나는 목소리 유형은 아래와 같다. 수치심, 자기회의, 혐오감, 경멸, 열등감, 절망, 무가치함, 낙담, 쓸모없음, 실패. 이름만 붙여도 의원회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 의원회는 삶에 도움되지 않는다. 엄밀히 따지자면 낭비, 사기, 때로는 학대의 원인일 뿐이다. 의원회의 목소리를 무시하면 의원회에 쏠리던 주의를 다른 곳에 돌릴 수 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신뢰할 수 있다. 결핍 호기심은 폐쇄된 느낌으로 초점을 점점 넓혀가면서
정보를 빠르게 찾아내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은 모두 무시한다. 그러나 관심, 호기심은 우리를 경험으로 이끈다. 학습하는 과정에 집중하게 되므로 서두르지 않게 된다. 발견의 즐거움은 그 자체로 기분 좋다. 보상받으려 뭔가를 얻지 않아도 되므로 본질적인 보상이 된다. 뭔가에 관심을 갖는 것, 즉 진정한 호기심은 기분을 좋게 한다. 이 자체가 본질적인 보상이므로 호기심은 저절로 동력을 얻는다. 애초에 결핍되지 않았으므로 채워야 할 구멍도 없다. 답이 없어도 괜찮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수용할 수도 있다. 사실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단순히 호기심 넘치는 상태라는 가벼움에 비해 알아야 한다는 욕구는 얼마나 부담스러운가. 알아야 한다는 욕구나 필요성을 버리면 그 자체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의 생존에 중요하다. 상황이 특정 방식으로 흘러가리라고 짐작하고 가정하는 습관은 뇌를 억제해서 학습을 가로막는다. 하지만 계속 호기심을 가지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서 설명한 여러 훈련과 기법에 편견 대신 관심, 호기심을 끌어오면 자기 비난과 수치심의 습관 회로에 갇히지 않고 학습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잘 들으셨나요? 이렇듯 식탐 해방은 감정적 섭식이나 과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다이어트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책에서 제안하는 몇 가지 실천 팁을 드리자면요. 5분 마음챙김 연습, 나의 식사일지 적어보기, 마지막으로는 자기 연민 실천하기입니다.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비난을 퍼붓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니 자기 친절을 연습해 보도록 해요. 아침마다 자기 자신에게 토닥토닥하며 말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가 행복하길 바래. 네가 건강하길 바래. 네가 오늘도 편안하기를 바래. 네가 모든 해악에서 안전하기를 바래. 네가 기쁜 마음으로 자신을 배려하기를 바래.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식탐 해방이 음식과의 관계를 바꾸고 더 자유롭고 건강한 삶을 살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가이드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어떤 점이 인상 깊었는지 또는 마음 챙김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